공채는 굉장히 경쟁률이 세거든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들어오는 방법이 또 있거든요. 분위기도 자유롭고 플렉서블한 반면에 제 실적을 내느냐 안 내느냐에 따라서 가차없는 평가가 있을 수도 있죠. 제일 중요한 것부터 어떻게 될 수 있을지. 경력.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경력. 외국 회사는 관련 경력이 있으면 바로 성과를 낼 수 있잖아요. 취준생들 같은 경우는 경력이 없으면 인턴이나 관련된 대외 활동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인턴이나 대외 활동. 네. 인턴과 대외 활동의 순위를 매기잖아요. 인턴 경력을 약간 대신할 수 있는 네. 내용일 수 있겠고, 대외 활동 같은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룹 동아리 활동 네. 이런 쪽에서 어떤 활동을 했느냐도 면접 때 사실 물어볼 수 있거든요. 거기서 리더 역할을 했느냐, 무슨 역할을 했느냐, 그리고 거기서 낸 성과는 어떻게 되느냐, 그 성과에 본인이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 거기서 인성 같은 거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인성이나 리더십이 있는지, 소위 이제 영어로는 프로액티브하게 스스로 적극적으로 참여한 건지, 아니면은 남들을 쫓아갔는지. 제가 좀 있을까요? 이쪽에서 좀 리더 역할을 하는 분들을 좀 더 높게 쳐주시는. 그렇죠. 왜냐하면 외국 회사 같은 경우는 좀 더 적극적이고 자기가 스스로 다 알아서 하고, 그 셀프 드리븐, 그다음에 셀프 모티베이티드 이런 거를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네 번째로는 영어? 영어. 영어. 영어는 뭐 사실 기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예. 저희가 외국 매니저들도 많고, 아무래도 미국 회사니까 모든 서류나 커뮤니케이션이 영어로 돼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영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면접을 잘 보셔야 되겠죠. 면접 전에 사실은 지원서가 중요하긴 한데, 네. 왜냐하면 지원서를 잘 못 쓰면 면접까지 오기가 힘들잖아요. 저 그런 후보자분들을 봤는데 이력서가 너무 부실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부실하게 적으셨냐, 관련 경력이 있으신 것 같은데 여쭤보면 면접에서 다 얘기하려고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신 게, 이력서를 잘 안 쓰면 면접으로 가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력서를 굉장히 잘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면접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사실 면접으로 간 다음에는 인성을 많이 보긴 하는 것 같아요. 팀으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팀워크, 뭐랄까 혼자 튀려고 하는 스타일이 아닌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잘하는지, 소위 이제 채용하려는 매니저랑 케미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잘 맞는지 이런 거를 다 인성에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오라클에서 이제 면접까지 가시잖아요. 일단 애티튜드, 자세가 바르고, 말을 조리 있게 잘하고, 그리고 기타 학교, 학점, 외모, 나이, 부수적인 건데 굉장히 주관적인 항목이죠. 이거는 매니저의 주관적인 항목이긴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외모, 나이, 학교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예. 그리고 자격증 같은 거는 사실 경력이 있으면 자격증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격증 꼭 따야 되나요? 경력이 있으면 자격증 없어도 됩니다. 대졸 신입 같은 경우는 OCP 자격증을 따면 중소기업 IT 쪽 국내 회사에 취업하기는 좀 용이한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외국 회사 자격증이 OCP가 있다고 해서 대졸 신입을 채용하는 건 아닙니다. 경력이 있으면 학교는 중요시 않았는데, 가령 저희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전문대 출신도 채용합니다. 그만큼 경력이 있으면 전문대 출신이건 뭐 4년제건 가리지 않고. 대졸 신입의 경우에 컴퓨터 공학 전공이나 이공계통 전공자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적응하는데 시간이 짧게 걸리겠다라는 기대를 매니저가 하는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경력, 인턴, 대외활동이나 동아리 봉사활동, 영어 실력, 면접과 이력서, 즉 지원서, 그리고 인성이 이 순서대로 그러면 대충 채용을 할 때. 그렇죠. 네. 대졸 신입 같은 경우는 예. 일단 경력이 없으면 2번하고 4번을 하겠습니다. 네. 2번하고 4번. 외국 회사는 빨리빨리 움직이고 이번 분기에 골이 있으면 그걸 달성해야 되고, 그러는 게 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경력이 없다고 해서 괜히 움츠러들 필요 없이 일단 도전을 해보고 지원은 서로 써보고, 그런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회는 언제 어디서 열릴지 모르니까요. 한국 프로그램 중에 네. 좋아하는 예능 프로그램 있으신가요? 저 예능 프로그램 좋아합니다. 한국 예. 텔레비가 굉장히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특별히 어떤 프로그램 혹시? 저 미운 우리 새끼 하고요. 나 혼자 산다 이런 거 잘 봅니다. 출연진들 중에서 좀
좀 오라클의 인재상에 가까운 분들을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거기서는 네. 사실 재미로 보는 거고 아 예. 만약 오라클에 네. 맞는 인재상과 비슷한 연예인이 있다면 아, 예. 저는 유재석이 아닌가. 유재석 이미지가 바르고 예의 바르고 모든 게 올바르고 그런 이미지잖아요. 타겟을 주어줘도 타겟을 반드시 좀 해낼 것 같고 곧고 인내심 있고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이미지에 맞는 사람이 유재석이 아닌가. 오라클의 인재상 대표는 유재석. 그럼 만약 제가 지원을 한다면 네. 저는 어떤 쪽에 지원을 해야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 있는 학교를 나와서 무슨 업무라고 하시죠? 홍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 홍보 쪽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마케팅 쪽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영어 잘하십니까? 영어는 토익 점수는 꽤 괜찮습니다. 어. 말은 조금 하긴 하는데 막 엄청 유창한 정도 원어민 수준은 아니고요. 자유전공학부 영어영문학과인데 고등학교는 외고를 나오긴 했었는데. 그러세요?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나중에 혹시 예. 생각 있으시면 말씀 주시죠. 명함이죠. 네, 그럼 제가 홍보랑 마케팅 쪽에서 이력서를 말씀드리고 하면은 네. 보통 이게 백지에다가 쓰는 거죠. 백지에다가 그냥. 네. 보통은 이름을 가령 홍길동, personal information, 그러니까 개인 정보를 쓰는데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그리고 지원 분야, 그다음 본인의 썸머리를 써주면 보는 사람이 되게 편합니다. 능력, 경력, 잘하는 거, 강점, 셋, 넷, 다섯 줄 정도 써주면 이게 보기가 편하고 이런 경력을 지닌 분이구나. 그리고 프로페셔널 커리어, 본인이 지원하는 직무 관련이 되어 있으면 좋죠. 잡 디스크립션은 이 포지션에서 요구하는 항목을 세세하게 다 얘기를 해놓거든요. 직무 관련 JD에 써져 있는 키워드가 이력서에 있는가를 찾아요. 프로페셔널 커리어를 역순위라 하는 가장 최신 경력을 위로, 그냥 회사나 보직, 그 다음에 기간 이렇게 적는 것 밑에다가 업무의 상세 내용을 적어주는 게 채용 담당자나 면접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우리가 요구하는 이러이러한 경력에 연관된 업무를 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에듀케이션 백그라운드 있잖아요. 학력, 이제 무슨 대학에 무슨 과 전공에 언제 졸업, 교환학생, 장학생 이런 경력도 여기다 다 포함시켜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졸신입 같은 경우는 학점도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학점이 만약 너무 나쁘잖아요. 안 쓰는 게 나아요. 네. 그럼 학점을 대충 적을 만한 점수는 몇 점? 3점대 이상이면 괜찮은데 취준생들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원을 하게 되는데 지원 동기, 본인의 능력, 경력, 향후 계획, 본인의 성격 같은 것도 나열을 해주면 좋죠. 성격은 어떤 식으로 쓰면? 성격 같은 경우는 예. 저는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구체적 예. 그러니까 저는 그냥 추상적으로 진취적이고요, 적극적이면서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고요. 이런 거는 매니저들이 보지 않습니다. 거의 추상적인 거 노. 단점을 교묘하게 내 장점이 단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노. 그거 굉장히 많이 하는. 저는 너무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고자 하는 게 장점인데 그것도 단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네. 거군요. 그건 교묘하게 피해 나간다고 술수 쓴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단점은 차라리 솔직하게 저는 너무 덜렁대는데 그래서 그거를 고쳐나가려고 이러이러한 노력을 하는 중이다 이렇게 써야 돼요. 실패 사례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실패해본 사람이 나중에 위기관리 능력도 더 뛰어나거든요. 그럼 정말 그걸 다 읽나 아니면? 다 읽진 않고요. 예. 보통 너무나 많잖아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쫙 봅니다. 속도로 이렇게. 네. 지원 동기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제일 어떻게 보면 기업을 쓸 때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지원 동기를 회사에서 약간 좀 좋아할 만하게 쓰려면 그 회사에 대해서 네. 미리 공부를 하고 그 회사에 대해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음. 가령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엄청 들어가기 어렵고 연봉도 굉장히 센 곳인데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지원자가 있을 거죠. 그럼 그때 지원 동기를 제가 평소에 자동차와 자동차 산업 분야에 굉장히 큰 관심을 두고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고 대학교 때도 자동차 관련 동아리에 있었으며 그 대외 활동도 관련된 이런 활동을 했으며 공부를 제가 해서 자동차 히스토리나 자동차 산업계에 이런 시장 조사 자료를 제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같은 거를 해줘도 좋아요. 이력서에다가. 그렇게 해야지 면접관 입장에서 이 친구가 우리 회사에서 공부 좀 했네 이런 거죠. 너무 자기소개서를 2페이지, 3페이지 쓰는 거는 그거는 보는 측에서 아까 네. 수십 장, 수백 장을 봐야 되는데 자기소개서는 진짜 한 페이지에 있는 게 유리하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일목요연하게 요약을 잘하고 포인트를 잘 집어줬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아까 말씀하신 인사나 마케팅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그런 직무에 대한 걸 쓰는 게 맞겠지만 어떤 신입 공채로 해서 뭐 할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회사를 보고 온 그쵸. 경우가 있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열정 이런 걸 많이 보겠죠. 맞습니다. 언젠가 될 거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언젠가 페이퍼도 안 되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왜 안 되는지 꼭 집어서 조언을 드리고 제가 가능한 어드바이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증 있으시면 오라클의 이정미 선생님을 네. 찾아가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오라클로 한번 삼행시 한번. 오, 오라클이 라, 라디오에 나왔는데 클, 클라우드의 강자라더라. 클라우드의 강자 오라클에서 오늘 친절하게 인터뷰해 주신 이정미 선생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퇴근할 랩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려요.